자, 이번 강의에서는 계속 이어서 정책론 정리를 좀 할 텐데, 시장의 문제를 저번 강의에서 주택 문제와 토지 문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셨죠. 이 시장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토지 문제나 주택 문제가 결합되면서 다양하게 수요 공급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뭐 보통의 시장은요, 수요 공급이 있으면 알아서 그런 문제 해결을 해요, 스스로가. 뭐 수요도 자정적으로 조절이 되고 공급도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러한 조정이 굉장히 잘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우리 수요 공급이 어떤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몸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몸 아프시면 병원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의 수요 공급도 진짜 아프면요, 스스로 해결을 못하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 의사 만나야 되는데 그 의사가 정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시장이 너무나 아픈 상황을 갖다가 시장 실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정책의 본격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도 바로 이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출제되니까요. 이런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시장 실패 문제 먼저 정의부터 하고 갑시다.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어떤 비효율적 상황, 이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상태다. 이게 그 자료의 제일 밑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서 보시면 이 시장 실패는 수급 자체가 불균형을 이룰 때 발생을 한다.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의 문제다 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원인에 대한 얘기를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표에 보시면 원인이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개 하나하나를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이 학습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규모의 경제는 먼저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 개론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결론적으로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런 뜻이에요. 자, 생산이나 소비의 규모가 대규모화될수록 어떤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비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라면을 하나를 사는 것보다는 6개 들이로 사는 게 싸죠. 그렇죠? 대규모로 소비하는 게 유리해지죠. 이런 것도 소비의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혼자 살 때는 비싼데 100명이서 공동 구매하니까 싸죠. 이런 걸 다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소규모가 좋다, 대규모가 좋다. 자, 무조건 머릿속에는 대규모가 좋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대규모라는 게 대량화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장을 실패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건 뭐로 이어진다? 수급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 연결고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모의 경제란 투자의 대규모화를 통한 비용 무슨 효과? 절감 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산업을 뭐라고 하냐면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체감 산업. 자, 규모의 경제가 지나치게 심화됐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심화된다. 이 심화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나타날 때 얘기입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예전에는 분식하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파는 게 분식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앞치마 메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중소상인들이 소상공인들이 파는 게 분식이었는데, 요새 어떻습니까? 요새 떡볶이 누가 팔아요? 요새 떡볶이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조스가 팔아요. 조스가. 그쵸? 이 조스가 우리 엄마 먹어버린 거야. 이 조스가 뭐냐면 대자본입니다. 이 프랜차이즈죠. 그쵸? 이 프랜차이즈가 대규모화 되면서 분식 산업에도 규모의 경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들하고 대자본하고 격돌을 한다? 그럼 자본력이 강한 누가 이기겠어요? 대자본이 이기겠죠. 그쵸? 그럼 대기업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했던 떡볶이 분식 산업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기업에 의해서 뭐가 나는 거예요? 독점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조스 떡볶이 좋아해요. 근데 이게 나쁜 거라기보다는요, 이러한 현상 자체가 심각해지면요, 결국 대자본만 살아남고 소상공인 다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공급의 부족 문제, 대기업에 의한 독점이나 과점,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수급 자체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균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실 때 규모의 경제는 나쁜 뜻은 아닌데 이것이 심각해졌을 때는 대기업에 의한 독점의 문제 발생할 수 있다.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수급이 안 맞을 수 있다.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을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공공재도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공공재는 부족의 문제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해요. 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외부 효과 때문에도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뜻하지 않게 주변에 긍정적, 부정적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휘청휘청 되거든요. 자, 이런 것도 시장 실패 원인이 됩니다. 일단은 크게 잡아놓고요. 마지막에 정보의 비대칭, 얘도 시장 실패 원인이 된다.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건 갑과 을이 가진 정보의 양이 다를 때, 그러면 이제 정보 있는 사람에게만 이윤이 독점될 수 있고, 정보 가진 사람이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 사기칠 수도 있죠. 자, 이러한 문제들이 다 시장 실패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초과이윤의 독점이나 질서의 문란, 이런 것도 시장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본 원인은 4개예요. 첫 번째 규모의 경제, 공공재, 세 번째 외부 효과, 마지막에 비대칭. 그래서 이 디테일들을 이 다음에서 하나하나 잡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중요한 게 2개인데 공공재랑 외부 효과 문제,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시장 실패 원인 첫 번째가 규모의 경제가 심각해질 때였고, 두 번째 상황으로 공공재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시장 실패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게 깨진 상태죠. 공공재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공공재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죠. 많으면 좋아요. 공공재는 우리 주변에 있으면 우리 삶을 이롭게 하는 재화들이죠. 뜻 자체는 그래요. 의미 자체가 정부가 재정이나 기금 투입하는 거죠. 세금을 투입해서 공급해놓고 자, 다 같이 쓰세요 하는 재화가 공공재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도로, 치안, 동네 지켜주는 거, 국방, 나라 지켜주는 거, 초등교육, 이런 게 공공재거든요. 뭐 심지어는 잘 보존된 산림, 그러니까 설악산, 국립공원, 이런 거 다 공공재입니다. KBS도 공공재예요. 공영방송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 좋잖아요. 문제는 좋은데 왜 시장 실패냐 이거야. 자, 여기서 연결고리를 잘 잡으실 게 이 시장 실패는 말이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냐 나쁘냐로 시장 실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수급의 밸런스가 맞느냐, 그리고 자원 배분의 어떤 효율성이 지켜지는가, 이런 게 이 시장 실패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장을 어떻게 실패시키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시장 실패 원인은 공공재가 가지는 특성 때문이에요. 특성.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비경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배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뭐 낯설죠. 그러니까 의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먼저 경합성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인 재화의 소비는요, 경합이 있습니다. 자, 예를 진짜 쉽게 얘기하자면 식당에서 사람이 많으면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죠. 웨이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경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일반 재화는 한 사람이 소비할 때 타인이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공공재는 그렇지가 않아요. 국가에서 나를 지켜주는데 내 옆 사람 동시에 지켜줄 수 있어. 옆 사람 같이 지켜줄 수 있어. KBS를 시청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부 다 볼 수 있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동시 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 소비가 경합성이 없고 이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원할 때는 아무 때나 소비할 수 있다는 특성이 생기죠. 두 번째, 이 공공재는 배제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돈이 없어. 주인한테 그 외상으로 한 그릇만 주소. 그럼 요새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뭐야 이게.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너 국물도 없다라고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금을 내지 않으면 쓸 수 없다가 배제성이에요. 근데 말이죠. 공공재. 생각을 해볼게요. 소방서 이런 것도 공공재죠. 소방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소방. 글쎄 유료 같기도 하고 무료 같기도 한데. 자, 소방은 유료입니다. 왜? 우리가 선불을 냈어요. 뭘로? 세금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세금을 냈지만
중요한 건 소방차가 불을 꺼주고 갔을 때 요금을 내진 않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공재는 마치 우리 인식 속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속성? 무료라는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소비대로 가능한데 속성 자체가 무료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게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즉 공공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요금은 안 내려고 하지만 소비는 하려는 속성이 생긴다는 거. 자, 이게 이제 놀부심보죠. 이걸 무임승차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공재를 니들이 알아서 공급해 라고 시장에 맡겨버리면 시장에서 공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이씨, 내가 돈 내서 나만 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공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태생적으로 공급이 넘쳐난다, 부족하다? 부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결국 시험 문제는 이 공공재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별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나가죠, 얘기가. 시장에만 맡기면 사적 주체에 의한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하다? 안 해. 누가 이런 걸 해. 그러니까 공공재는 우리 스스로 공급이 안 된다. 공급이 안 돼? 근데 공공재는 수요는 있어? 자, 오케이. 그럼 수급이 안 맞네요. 그럼 이게 바로 시장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정량보다 많게 적게 시험 문제. 적게 생산된다. 이건 과대다, 과소다. 그래서 얘는 과소의 문제, 부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결국 적게, 과소, 부족. 자, 일관되죠, 표현이? 즉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이게 바로 시장 실패를 초래한다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시장 실패 원인의 외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외부 효과는 시험 낼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엄청 많아요. 자, 일단은 이 외부 효과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의미 자체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가지는 어떤 특성이다? 첫 번째 시험 문제네요. 부동성. 그리고 토지는 붙어있다. 무슨 성격? 인접성. 그래서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부동산은 늘 외부 효과에 시달리죠. 즉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그 성격상 두 가지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긍정과 부정으로 나타나요. 집 주변에 지하철 생길 때, 집 주변에 쓰레기장 생길 때,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 근데 이 중요한 건 외부 효과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팡 터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수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얘에 대한 성격, 이 외부 효과 정리를 할 텐데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아시겠죠? 두 개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1번에 외부 경제라고 써져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나쁜 거는 부의 외부 효과. 그래서 얘를 외부 불경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시험에 최초로 나오는 건 정의예요. 그래서 이 정의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그리고 공급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포커스 맞춰가면서 설명해 볼게요. 정의 외부 효과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지.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 근데 그러한 걸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니까 뭘 줬어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전혀 나한테 땡큐라고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를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문제 낼 거 많죠? 개인이 누구에게 제3자 1번,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2번, 그리고 뭘 줬다? 이익을 줬는데 그것이 보상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총체적인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인이 자신의 사비를 텁니다. 자신의 돈으로 생태공원을 조성을 해요. 생태공원을 만들어 놨더니 너무 쾌적해진 거야, 주변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땅값이 다 올라요. A, B, C 땅값이 오릅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정의 외부 효과 사례인데 보세요. 이 공원 만든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죠? 주변 토지 주인들. 자, 누구에게? 제3자죠. 그러면 내가 돈 들여서 공원 만든 게 그 사람들 땅값 올려주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의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땅값 올린 건 확실하거든? 즉 이득을 줬거든요. 근데 이 땅 주인들이 와서 나한테 고맙소, 땡큐라고 보상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이런 애매한 상황이 정의 외부 효과인 거예요. 보상이 됐다 그러면 틀려요? 보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공원을 만든 개인 입장에서는 조금 깨림직하죠. 아니, 내 돈 들여서 지 좋은 일 해줬더니 이놈들이 입을 씻고 있어. 하다못해 떡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게 알고 보면 그거 아닙니까? 내 돈 들여서 남 좋은 일 해줬는데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못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공원 만들면서 누구 돈 들어갔어요? 내 돈, 사비. 그랬을 때 이 비용을 무슨 비용? 사적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적 비용은 그냥 내 돈이라고 해석을 하자고요. 내 돈 들어갔어요? 근데 내 돈 들어갔으면 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 들여서 누구 좋은 일 했다? 아이씨, 남 좋은 일 했네. 자, 이게 정의 외부 효과라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누구 돈이 들어갔다고요? 내 돈. 그리고 누가 좋은 일 했다? 남 좋은 일. 그랬을 때 이러한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들은 그러니까 아무도 공급을 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과거요. 소생산되는 문제가 초래되는 거죠.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즉 적정량 어떻게? 이하로 공급이 되는 문제.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 부족이네. 근데 여러분들이 공원 만든 사람 입장이면 이럴 수 있는데 주변 땅 주인이라면 이런 것들은 생길수록 좋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사회적 수요라는 게 있어요. 이게 100개라고 합시다. 아, 내 주변에 생겼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내 돈 들여서 남 좋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80개 정도밖에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그렇죠? 즉, 수요와 공급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상태에서 공급 부족의 문제 발생하죠? 이게 정의 외부 효과의 공급 특징이라는 거죠. 그럼 수급이 안 맞으면 뭔데? 수급이 안 맞으면 바로 시장 실패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급 부족 때문에 정의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가 난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줘야지. 이게 왜 공급이 안 되냐면 내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정부가 할 일은 개인이 쓰는 돈을 줄여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세금을 어떻게 해요? 깎아주면서 공급을 유도시키는 거죠. 그래서 80개를 100개로 만들어주는 게 이게 정책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부의 외부 효과는 말을 틀어버리면 돼요. 이 상태에서. 똑같아요. 개인의 어떤 경제행위가 누구에게?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번에 뭘 주는 거예요? 손해를 주는 걸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 없다? 똑같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공장주가 폐수 방류했습니다. 왜 했을까? 왜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의도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폐수로 인한 오염과 악취에 대한 손해를 준 거예요. 근데 공장주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면서 보상금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개인이 어떤 나쁜 행위를 했는데 주변에 피해를 주고 보상이 없다? 자, 이런 것들은요 가만히 냅두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폐수 방류한 거 누가 치워? 이건 사회적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자체도 누가 돈을 쓰는 거죠? 남이 돈을 쓰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이거 사회적 손실이라고 해석합시다. 그러고 이제 재미는 누가 보는 거예요? 개인이 보는 거죠. 그래서 남의 돈을 써서 나 좋은 일만 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만히 냅두면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래서 과잉, 즉 적정량 어떻게? 이상으로 공급되는 문제 생길 수 있다. 자, 그럼 정부가 할 일은 뭐죠? 보시면 부의 외부 효과는요. 사람들이 참아낼 수 있는 게 100개라면 사회적으로 공급되는 양 자체가 100개가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이런 짓 막 하겠죠? 120개 이렇게. 그럼 정부가 할 일은 이 120개의 양을 이렇게 줄이는 거겠죠? 이게 정책입니다. 자, 장려하지 않겠네. 어떻게 한다? 네, 규제하는 거예요. 벌금, 과태료, 그리고 세금 등을 통해서 공급 억제하는 방안을 펼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의 외부 효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둘 다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왜? 정의 외부 효과는 공급이 부족해서, 부의 외부 효과는 공급이 넘쳐나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시장 실패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면요, 지금 여러 개의 시장 실패 원인을 보시게 됐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개입하는지, 자,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